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남호수 공원에 핀 얼음꽃입니다. 너무나 예쁘죠?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보기에는 참 예쁘지만 얼음꽃이 피었다는 건 요즘은 추워도 너무 춥다는 말씀.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이런 날씨에 괜히 멋부리 있다고 하나만 입고서 나가다 큰일 납니다. 두둑하고 정말 속옷도 좀 내복도 챙겨 입으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서 우리 모두 아프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울산시대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붕괴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오는 2031년부터 울산 지역 학생 수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올해 6만 3천여 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라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4위는 증가입니다. 울산시가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4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이 활황인 동구를 중심으로 유입된 근로자들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2022년 9월 이후 112만 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울산의 인구가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우선 정책으로 다시 한번 정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3위는 전기차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화학적 작용으로 불이 빠르게 번져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전국적으로 34건에 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지난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울산의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고 한경화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유족 측은 부의금을 모아 장학금으로 전달했는데요. 선생님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위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위치는 울산교 부근 태화강으로 지상 5층, 관람석 3,500석으로 계획대로라면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꿀진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의 여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남미경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육회, 상쾌, 통쾌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남미경 씨. 반갑습니다. 예, 육회, 상쾌, 통쾌. 네. 보면은 즐겁고 네. 또 아주 속 시원하게. 예.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첫 랭킹 뉴스는 울산시가 올해 추진할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최근에 울산시가 꿀잼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면서 구상하고 있는 그 밑그림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태화강 위에 세계적인 공연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네. 태화강. 네.
그 유명한 태화강 위에다가 져요? 네, 그러니까 번영교하고 태화교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태화강 바로 위에 네. 이제 공연장을 짓겠다라는 게 김 시장의 구상이고요. 규모는 3,500석 정도로 우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는 사실 큰 기획 공연을 뭐 할 만한 공연장은 많지만 그렇죠, 그렇죠. 울산을 포함해서 지방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공연장을 짓겠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짓는 김에 이왕이면 울산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장을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모델로 삼고 지금 묵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야, 태화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 그것을 딱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멋진 공연까지 본다고 생각하면은 황홀합니다. 그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가 엽서를 보면은 전 세계로 나가는 그림 엽서에 꼭 장식을 해요. 그게. 야. 그런데 이런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여러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환경청으로부터 이제 허가가 떨어질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강 위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유 수면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 이런 큰 규모의 공연장이 강 위에 이제 올리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야. 좀 풀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울산시가 강 위가 아니라 강변에 짓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사항은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좀 문제인데요. 울산시가 추정하는 사업비만 해도 3,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이거를 국가 매칭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민간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할지 이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한 또 운영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네. 그래요. 이 사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곳간이 넉넉하면 이 사업도 하고 또 저 사업도 하고 다 하겠는데 참 이게 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울산시 계획대로 한다면 2027년에는 개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울산시 계획대로 뭐 진행이 척척 된다면 2027년에 문을 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 그런데 이제 개관일을 좀 따져 보니까 우려할 게 더 있었습니다. 뭔데요?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 보시죠. 자, 이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계획한 일정들입니다. 네. 강원, 광주, 부산도 오페라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울산 외에도 부산하고요, 광주, 강원 지역에서도 사실 2,000석 안팎의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페라 하우스 붐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이 지자체들이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부산이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있는 게 사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특히 개관 시기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2027년이거든요. 몇 월달이래요? 2027년 월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우리가 먼저 네. 오픈하면 되지 우리가.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더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사실 좀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산에 밀려서 혹여나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울산의 랜드마크로 뭐 손색 없는 독특하고 화려한 외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기에다가 어떤 그 콘텐츠를 담을지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강 위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것 말고도 K-팝 상환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꿀잼 도시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돌 지망생을 위한 이제 공간으로도 역할을 하고 또 울산의 청년들이 또 마음껏 K-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 거점 공간으로도 이제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뭐 지금은 K-팝 공연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뭐 국내 문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뭐 하이브 인사이트라든지 이제 이런 공간들을 울산시가 지금 사전 답사를 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이 사관학교 안에다가 이렇게 뭐 보컬 댄스 트레이닝룸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이야. 스토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고요. 근데 어떤 모습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국내에 있는 이 K-팝 관련 공간들을 한데 모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게 되면 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때문에 울산 공항까지도 넓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또 다 있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K-팝 사관학교에서 실력을 닦은 그 친구들이 오페라 하우스, 태화강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고. 네. 그래요. 울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른 곳과는 다르다. 울산이 확실히 좋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울산에 오페라 하우스가 생기면 저 이용식이도 거기서 한번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사회하고 같이 한번 공연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랭킹 뉴스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따뜻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울산의 한 선생님이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남기고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이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감동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거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할머니가 쓴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할머니가 편지를 쓰셨다고. 네, 야. 이 울산의 한 신문사에 이 자신을 울산 북구에 사는 박모 할머니라고 소개한 한 통의 이제 편지가 왔는데요. 네. 이 편지에 가슴 짠한 이 감동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자가 중학교 졸업식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손자의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 장학금인 줄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서 알리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손자가 졸업식 때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장학금이었더라.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짠하고 감동입니다. 그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얼마나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죠? 자, 학생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이제 몰래 챙겨주시고 약간 그런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항상 이제 케어해 주시고 아프신 와중에도 이제 계속 저희를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많이 연락을 못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미안한 감정도 있고. 아마 이 학생은 평생을 못 잊을 겁니다. 네. 지병으로 떠나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성함? 고 한경화 선생님이신데요. 한경화 선생님. 네, 하봉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지난해 10월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유족에 따르면 이 한 선생님이 투병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유서식으로 메모를 남겼었는데요. 이 가시고 나서 메모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쓰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은 이런 부의금을 유족이 이제 학교에 장학금으로 써달라라고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족 측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겨둔 말들이 좀 있었어요. 뭐 학생들한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조금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아유, 참.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졸업시킨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이렇게 부조한 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그만큼의 금액을 그냥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참 정말 착하고 그런 모습이신데 남편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셈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선생님은요, 평소 지병이 있긴 합니다만 학교 업무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셨다. 이렇게 동료 교사들이 전할 정도로 이제 모범이 되셨던 분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남편분도 이제 아내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남편에게 중심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직장 동료와 이제 학생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떠난 아내에게도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남기고 간 고 한경화 선생님 정말 고맙고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선물은 두고두고 아이들의 앞날을 환히 밝힐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어떤 일 때문이라도 조그만 일 때문이든지 큰 일 때문이든지 힘들어하는 선생님들한테도 희망과 용기를 또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 네, 지금 하늘나라에서 웃고 계실 아내를 생각하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 뉴스 내용은 정말 훈훈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랭킹 뉴스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참 우리 남미경 평론가 많이 참 수고하셨는데, 네. 뭐 저희는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나면 되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솔직히 네.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원섭섭하십니까? 아니면 섭섭하십니까? 이게 지금 울산 시대를 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2년. 네, 그동안 다른 방송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사실 좀 날카롭게 좀 이렇게 시사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이 좀 노력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시청률도 좋고 해서 떠나는 길이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고요. 네. 뭐 시원하다면 시원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걸로 이제 평론가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에서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더 열심히 하시죠. 네네. 남희석 씨가 진행할 때하고 저하고 진행할 때고 어느 누가 진행할 때가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웃으실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랭킹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한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